자, 페이지는 저희 일요일날 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75쪽입니다. 자, 날선이요. 75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을 한번 그냥 쭉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실은 아마 방학 때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요. 아마 지금 그런 의문들이 지금 있을 거야. 쌤, 지금 단원 제목이 방정식인데 왜 함수가 나와요? 결국 핵심은 뭐다?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해부터 해볼 거고, 자, 시간 보세요. 자, 지금부터 방학 때랑 똑같이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작업은요, 자, 무슨 작업이다?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가능한데 함수랑 어떤 방정식, 제가 오늘 문제 풀 때 요거 그냥 써놓을 겁니다. 이거 안 지울 거예요. 그럼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한번 관계를 볼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처음이 아니라 중2 때부터 하는 작업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2 때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 뭘 배우냐면요, 지금 중2 애들이 이걸 배워요. 그럼 혹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연립 방정식 배우지. 여기서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 어쨌든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자,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뭐가 있어요? 그 근이란 게 있잖아. 한번 근을 꺼내볼까요? 자, 근은요, 가강법, 대입법, 쉽죠? 구해보시면 x는 1, y는 0.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자, 요거 다음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2 때는 근데 아마 왜 기억했냐면, 중2 때는 굳이 이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풀 이유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푸는 거 어려우세요? 그냥 되거든요. 굳이 저렇게 안 나는데 해봤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그때 했던 말 해볼게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이 식을요, 한번 모양만 바꿔볼게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소위 이 항을 하시면요, 요 두 식을 y는 으로 바꿀 수 있지. 바꿔볼까요? 자, 위의 식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밑에 식에 y는 x 빼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랬더니 우주야. 이거 마치 뭐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1차 함수 두 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장난 아니에요. 어쩌면 말장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이제 개념이야. 이걸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고2 때 가면 이걸 또 할 거면 맨날 할 거야. 고3 졸업할 때까지. 알겠지?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오른쪽은 분명히 방정식이었는데 이 양만 했더니 저게 y는 함수처럼 보여. 그리고 자, 함수에는 뭐가 등장한다? 그래프란 게 있잖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친구 뭔지 몰라도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 친구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런 걸 나오나 뭐라고 그래? 교점이란 말은 함수 매트입니다. 교점이 있네요. 자, 교점. 그리고 질문. 그 당시에 이런 걸 해봐요.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연세가 얼마일까? 근데 교점의 좌표거든요. 자, 몇 코마 몇일까? 결론적으로. 자, 여러분 요 근래에 대해 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때 뭘 배웠냐면, 교점을 물어보면 열림을 하라고 배워요. 즉 요게 근이었잖아. 얘 입장에서는 얘가 교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는 근이었잖아. 이거를 함수로 바라볼 때는 교점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중2 때 배우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로 하자면, 자, 사실 이제는 다 필요 없고 방금 결과를 토대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가져올게요.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는 근, 자, 앞으로는 웬만하면 실근만 볼 겁니다. 이 실근이랑 누가 함수에는 일반적으로 교점이라는 게 있잖아. 요거 두 개가 사실상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 문제에서 교점을 줬단 말은요, 그걸 연립했을 때는 근을 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문제에서 근을 줬단 말은요, 그거를 연립을 풀었을 때 교점처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 앞에서 배웠던
자, 흐름 말해줄게. 지금부터 모든 문제는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방정식처럼 바꿀 거예요. 모든 함수 문제를. 그리고 앞에서 배운 근계수와 판별식을 여기서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로 다시 갈 겁니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문제를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볼 건데 이게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뭐 별말 아닙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예를 들어 510번 있잖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지우기 싫은데 조금만 내릴게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자, x축 이렇게 두 개를 준 겁니다. 이 문제는 함수 문제예요?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함수입니다. x축 2차 함수 문제거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요? 교점의 x가 물어봤잖아. 교점. 자, 전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 이 함수 문제를 방정식처럼 한번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처음이니까 천천히 필기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자, 지금부터 이 빨간 색깔은 방정식입니다. 알겠지? 자, 위에 식은요 건드릴 거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참고로 이걸 조심하세요. 지금 방정식입니다. 이건 함수처럼 안 보겠다는 거야. 마치 아까 제가 이항한 것처럼 얘는 이항을 안 했지만 이제 방정식입니다. 자, 밑에 문제 혹시 x축을요 방정식으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식으로 바꾸면? 여러분 x축이랑 같은 말이 뭐예요? 가은아? 그치. 자, 여러분 이제는 식으로 가야 돼. 식으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자, 외우세요. x축이랑 y는 같은 말입니다. 이제 뭐 하자? 연립하자고요. 자, 지금부터 연립해 볼게요. 자, 연립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어이구, 앞에서 배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간다고요. 얘는 사실은 컨셉이 명확합니다. 1로 와서 놀러가겠다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자, 뭐 하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해서 얘를 는 0 인정하시면요. 요게 지금 일종의 연립 방정식의 근 맞아요? x가. 그치? 얘가 지금 요 방정식의 근이잖아. 근데 저희는 얘들아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교점 구하러 왔단 말이야. 교점의 x가. 즉, 요 x가 얘네 입장에서는 뭐다? 같은 거예요. 근데 이름만 바뀌는 거야. 교점의 x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사실상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이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 막상 까보시면 방정식 풀어봐라. 같은 문제예요. 자, 이런 느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밑에 얘들아 한번 511번 다시 꺼보세요. 오늘 저는 항상 이렇게 풀 겁니다. 일단은 함수 문제야. 모든 문제는. 근데 이제 이걸 연립해서 방정식처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뭘 알고 있다? 결국 교점과 실근은 같은 겁니다. 이름만 다른 거라. 이제 해석 자체를 방정식에서 하고 결국 물론 마지막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이 아마 풀 줄 아는 친구도 요 관점을 연습하세요. 그래야 뒤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둡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안 준다고 했는데 자꾸 지우게 돼요. 안 주고 싶은데 함수, 방정식. 자, 한번 풀어봤어요? 혹시 나오나? 정답 뭐 나와? 혹시 이거 풀면 교점의 x 뭐 나와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하자면 결국은 뭐야? 쟤를 방정식으로 바꾸면 요거 근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0과 4가 되고 여기 입장에서는 근이라고 불리는 게 저기서는 이제 교점의 x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똑같이 0, 4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제 밑에 513번입니다. 그 사실 얘들아 오늘 내용 설명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결국 함수 문제를 연립해서 방정식처럼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해석해 다시 함수 갈 거야. 해석해 왔다고. 그러니까 중2 때는 이걸 왜 안 했냐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함수 문제로 함수를 풀면 되고 방정식은 방정식 하면 돼. 서로 뭐 도움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고1, 고2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알겠지?
자, 한 번 더 이런 느낌 한번 시범 보여드릴까요? 자, 이번 문제는 뭐예요? 자, 함수 문제입니다. 뭐? 요 2차 함수랑 뭐? x축이랑 여러분 혹시 위치 관계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물어볼까? 은서야. 여기 위치 관계가 뭐예요? 어? 서로 다른? 그리고 위치 관계는요, 쉽게 말하면 만나냐 안 만나 그런 말 하는 거야. 이거 만나 안 만나? 안 만난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치 관계 묻는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우주야. 혹시 우리가 이런 위치 관계 뭐라 부르게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같은 말로 혹시 접한다라고 아세요? 그렇게. 한번 더 해볼까? 가빈아. 이걸로 위치 관계가 뭐예요? 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런 걸 묻는 문제라고요. 어쨌든 함수 문제예요. 안 만나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결국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교점으로 재해석하자면 교점이 0개, 교점이 1개, 교점이 2개 맞아요. 이제 요 중에서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자? 함수를 방정식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 한번 방정식으로 가보시면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볼까요? 이렇게 이제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자, 얘는 방정식입니다. 두 개를 연립해 볼게요. 대입법.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연립되겠죠. 대입법을 이용하시면요. 얘가 뭐예요? 자, 2차 방정식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요. 교점과 실근은 똑같아요. 즉, 그 말은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같다고. 즉, 이 문제는 판별식 문제입니다. 막상 까보시면. 근데 멘트만 실근이란 말 대신에 이제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로 나온 거예요.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이 문제는 이제 판별식 문제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서 2차 방정식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숙제할 때 한번 이렇게 까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 문제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알겠지? 자, 이제는 판별식이니까 구해봐야겠죠. 자, 구해보시면요.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 즉, 그 말은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실근이 없단 말은 교점 몇 개라는 거예요? 0개라고요. 안 만난다라고 함수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놀 때는 있을 거예요, 놀 때는. 근데 이게 마지막 결과물은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교점과 실근이 같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뭐 교점의 개수? 그럼 실근의 개수인 거야. 뭐 교점의 합? 두 분의 합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에 한번 더 해볼까? 얘들아, 오른쪽에 그러면 519번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뭐 이렇게 2차 함수 주고 x축 주고 위치 관계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자? 방정식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저 멘트를 이제 방정식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냥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숙제에서 위치 관계 나오면 판별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랑 같거든요. 또 물어볼까? 이 문제 은서야. 519번은 판별식이 뭐인 거 확인하는 문제일까? 양수. 그렇지. 교점이 두 개란 말은 뭐예요? 연립했을 때 그 2차 방식의 실근이 두 개란 얘기예요. 결국 해석은 이제 방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역시나 좀 귀찮아져서 바로 가겠습니다. 저 두 개를 이제 방정식으로 보고 연립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대입법을 써보시면요. 결국 이번 숙제 범위는 막상 까보시면 뭐가 나온다?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문장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교점이 두 개라고 했잖아. 아, 그러면 실근이 두 개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이 양수인 거 구하시면 되고, 자, 얘는 짝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 때 본 적이 있는 기억나죠? 세 개가 한 세트인 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배식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똑같아.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에 이제 학교에서 혹은 저랑 안 배운 친구 중에는 이제 자 522번 봐봐. 앞장과 달라진 게 뭐냐면요. 한쪽이 X축이 아니지. 근데 제 설명은 X축이든 뭐든 상관없는 설명이에요. 자, 한번 똑같이 보여줄게요. 자, 52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말한 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읽어보시면요. 자, 함수 두 개를 주고 교점의 X값 구해봐라. 어쨌든 함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보여줘. 자, 원래 지금 문제는요. 함수 문제라요. 요런 2차 함수랑 요런 1차 함수랑 교점의 X 좌표 누가 봐도 함수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디로 가냐?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해서 갈 겁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이제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방정식이니까 연립을 해야겠지. 자, 가관법, 대입법 뭐 쓸까요? 대입법. 이렇게 해서 슉 넣는 게 대입법이잖아. 한번 대입법 써볼게요. 자, 연립을 해보시면요. 얘는 이제 뭐예요? 또 역시나 2차 방정식 문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항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요. 이거 완전 요식이네요. 즉, X값이 뭐 나와요? 안 나오잖아. 자, 얘는 이제 방정식에서는 실근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근데 얘가 뭐랑 같다고요? 저 교점의 좌표랑 같다고요. 자, X값이니까 당연히 X값도 3이겠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3이겠죠. 이렇게. 그 제가 말한 걸 이해하시면요. 뭐 한쪽이 X축이든 뭐든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저 밑에 여러분들 525번에 보세요. 또 역시나 위치 관계 문제가 나옵니다. 교점 몇 개니? 뭐 그런 문제고 저희 또 연립해서 어디로 가자? 방정식아 도와줘 라고 하는 거예요. 걔가 다 해줍니다. 제가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물어볼 거예요. 이게 방정식에서 무슨 문제처럼 보이니라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해결해 보시면 방정식에서 풀어봤던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멘트만 바뀐 거예요. 함수스럽게. 위치 관계 뭐 같은 말이죠. 교점의 개수 묻은 문제입니다. 자, 제가 칠판을 필기해봤거든요. 뭐 이런 드립이겠죠. 자, 다시 말하자면 이번 문제는 함수 문제입니다. 원래는 함수 두 개를 주고 교점 몇 개야? 위치 관계 묻는 거잖아. 자, 어디로 가자? 연립을 해서 방정식으로 갈게요. 결국 왜?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랑 같다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제 한번 정리해보시면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이용하면 실근의 개수는 바로 나옵니다. 구해봤더니 0보다 크네요. 즉 실근이 몇 개다? 2개입니다. 그럼 교점은 몇 개예요? 2개겠죠. 즉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요. 위치관계 문제니까 표현만 위치관계스럽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쨌든 이런 어떤 흐름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좀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뒤로 가볼게요. 쉬는 시간 전에 여기 방금 했던 요 이제 관련 내용들을 이런 느낌으로 다 풀리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페이지는 30쪽으로 할게요.
사실 유형 2번까지는 우리 일요일에 말했던 대로 약간 중3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559번 한번 간단하게 아이디어만 짚어볼게요. 자, 559번만 중3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요번 유형 2번은요, 쭉 보면 알겠지만, 그 식을 만드는 문제예요. 식을 만들려고 몇 가지 정보 좀 막 주는 건데, 위에 두 문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해본 것처럼 꼭지점을 줄 때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꼭지점은 안 나와 있고, 어떤 뭐 세 점을 지난대요. 우주에 혹시 이거 식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지난다 나왔지. 보통 지난다 나오면 얘들아 뭐 하세요? 여러분들 대입을 하고 그러잖아. 여러분 유명한 그 대입하라는 멘트가 몇 개 있어요. 뭐 근이다, 지난다, 위에 있다. 다 대입하는 말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출제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뭐랄까 2차 함수의 식 만들기 유형이라고 봐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위에 두 문제처럼 꼭지점을 주면, 다시 꼭지점을 주면 여러분들이 식의 뼈대를 기억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통 세운단 말이야. 자, 꼭지점 주면. 근데 이제 이번 문제처럼 꼭지점은 없고 그냥 아무 세 점을 주면요, 뭘로? 어떤 세 점이라고 할까요? 보통 세 점을 주면 이렇게 식을 못 만듭니다. 즉 약간 여러분들이 요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인데, 요 식에다가 보통은 대입하는 문제로 많이 가요. 이런 걸 저희가 표준형, 예쁜 식,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쓸 때가 거의 요를 유일할 겁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리고 자, 0,4 때문에 그나마 좀 쉬워지는 문제예요. 0,4를 넣어보시면 식값이 얼마다? 바로 4가 나오지. 그리고 대입해서 연립하면 이제 A, B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이제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 요 식을 그대로 쓸 겁니다. 대입해서 A, B, C 한번 구해보세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이 문제고요. 자, 이제 유형 3번부터가 방금 했던 그 작업을 맞춰야 됩니다. 문제는 함수 문제인데 이제 방정식으로 가서 풀 겁니다. 자, 오른쪽에 562번 한번 읽어보시죠. 좀 쉬운 것들은 넘어가고 좀 해석이 필요한 것만 볼게요. 자, 이 문제 무슨 문제일까요? 자, 시간 재볼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문제가 2차 방정식에서 무슨 문제이게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문제 혹시 갑이나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무슨 문제게? 혹시 비슷한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자, 그럼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거 쓰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함수 문제처럼 보이시죠? 일단 온통 함수 멘트란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한테 이제 2차 함수 한 개랑 K라는 게 들어있네요. 그리고 X축 한 개랑 자, 이렇게 두 개가 자, 교점이 있나봐. 심지어 두 개가 있나봐. 그렇지. 여러분 힘들까봐 한번 그림도 보여줄까요?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지금? 교점이 두 개가 있나봐. 그리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죠? 파이다라는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런 함수 문제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는 양수 K를 고를 겁니다. 자, 이제 뭐 하자? 자, 요걸 한번 연립해서 방정식스럽게 볼게요. 알겠지? 자, 연립을 해보실 때 여러분들 항상 이건 외우세요. X축은 Y는 0이라고 식으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대입해보시면요. 자, 요 식이 뭘로 바뀐다? 일종의 2차 방정식으로 바뀌고요. 혹시 여러분들 요 길이 있잖아. 얘들아, 봐봐.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결국 함수에서 교점은 방정식의 근이거든. 얘들아, 교점 사이가 거리가 8이라고 하면요. 두 근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되게요? 얼마일까?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숙제로 풀어봤던 두 근의 차가 8이랑 같은 말입니다. 네. 혹시 이 문제 기억나세요? 근계수 문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지난번 숙제에서 우리가 이거 세팅 배웠습니다. 작은 거를 알파, 큰 거를 알파 더하기 8이라고 두고 이제 합과 곱 구하러 갑시다. 알겠죠? 근계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함수로 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다시 교점 사이의 거리란 말은요. 교계들아, 거리란 말은 큰 거의 작은 걸 뺀 거 아니에요. 두 근의 차를 준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합과 곱을 구해보겠습니다. 합 K 곱은 마이너스 10이겠지.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K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설명 드려보자면 위의 식을 여러분들이 밑에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네요. 밑에서 알파를 구하시고 대입해서 K 구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K가 두 개로 할 것 같은데요. 양수 K 아마 하나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꼭 집에 가서 숙제하면서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같은 문제 아니에요. 해석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가볼까?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 장에 567번 볼게요. 자, 요거 사실 왼쪽에 날선형 4번은요, 유형 4번은 아까 했던 판별식 문제라 아까 해봤잖아. 지금처럼 근계수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567번 풀어보실래요? 이번에 친절하게 그래프도 나와 있네요. 자, 요 문제. 풀어볼 거고. 저는 또 이거 안 지우면. 여기 있네. 이거 안 지우고. 풀어볼게요. 시간 1분 40초 드릴게요. 또 물어볼 거야. 이거 무슨 문제인지. 그러니까 막상 까보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을 본 적이 있는 문제가 돼요. 여기 전부 다. 자, 그럼 반대로 방정식도 함수에 도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고2 때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아마 배워서 알겠지만 2차 부등식 하시면요. 부등식 문제를 함수처럼 또 볼 겁니다. 그런 것들.
이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보시요. 혹시 이 문제 방정식에서 무슨 문제랑 유사하고요? 우리 얼마 전에 아마 숙제공이 있을 거예요. 방정식의 어떤 문제를 함수로 만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제가 일단 또 약간 좀 이상하지만 양해해주세요. 이걸 지금 안 지고 싶어가지고 좀 쓰느라 내렸습니다. 알겠지? 자, 이번 문제는 또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2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하나가 만납니다. 자, 교점이 두 개 있는데요. 감사하게 교점의 x값 하나를 알려준대요. 자, 위에 써봤습니다. 교점의 x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자, 지금부터 어디로 가자? 함수로 갈게요. 아니, 방정식으로. 자, 방정식 한단 말이죠. 연립을 할 겁니다. y는 대입법 이용해 보시면요. 자, 2항까지 원퀴 할게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말하지만 교점의 x값은 결국 얼마나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준 거예요. 저게 실근을 준 거네요. 그리고 요 문제는 지난 시간 혈내근 문제입니다. 네. 혈내근 문제를 이렇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얘가 근이란 말은요, 보자마자 다른 한 근 구할 수 있고 합부부로 여러분들이 근계수로 가서 A, B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결국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자,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혈내근 문제구나 로 보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계산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또 해볼게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한 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571번 다음 장에 571번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이게 그냥 관점을 바꾼 거예요. 저희가 정말로 중2 때도 이걸 해봤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하겠지만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맨 뒷단으로 이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가 제목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걸 시켜봐요. 함수의 그래프를 주고 교점 물어보는 거야. 그때 해결책이 연립하라는 거였어요. 결국 교점과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같은 거고요. 알겠지? 이 문제 있잖아. 방정식의 무슨 문제? 판별식이고. 자, 만난대요. 만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예를 들어, 이것도 만나는 거죠. 이것도 만나는 거잖아. 혹시 우리 방정식에 이런 느낌 해본 적 없어요? 자, 방정식에는 결론적으로 연립해서 2항까지 하겠습니다. 방정식 문제에서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 실근을 가진다. 그 문제입니다. 그렇지. 요게 이제 그 문제였어요. 다시 여기서는 만난다라고 했잖아. 자, 조심하지만 만나는 게 하나가 아니야. 이것도 만나는 거야. 제가 그 당시에도 실근을 가진다 밑줄 긋고 요거는 서로 다른 두 식으로 맞고요. 중근도 실근이야 라고 했을 거야. 그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이신다면 이제는 그냥 지난 시간 숙제로 바뀐다고. 이 문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분명히 저희가 배운 것 중에 참고할 만한 게 있어요. 모든 문제 아시겠죠? 자, 마무리 짓자면 뭐 b제곱 마이너스 4a씩 가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거든요.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572번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페이지까지가 방금 했던 그 작업 페이지입니다. 뒤에 있는 최대값은요, 제가 쉬는 시간 끝나고 이어할게요. 저희가 이제 시험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물론 반월고는 시험 범위가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른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좀 시험 범위가 더 길어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가빈도 말하겠지만, 이제 가빈이도 이제 좀 방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년도보다 기말이 짧아요. 거의 뭐 바로 한 달 반 뒤 기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많이 나쁜 것도 아니야. 길면 긴 대로 기말은 짧겠죠. 그래서 어쨌든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이번 문제. 직선 관련 문제예요. 이거 좋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함수, 방정식. 그럼 제가 약간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지금 번거롭지만 자꾸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바꾸는 거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지? 일단 이번 문제는요, 그 지금까지 문제랑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 569번, 570번, 571번 전부 다 직선의 식이 나왔단 말이야. 혹은 뼈대를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요구하는 겁니다. 너 직선의 방정식 네가 만들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랜만인데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자, 직선의 방정식 뭐 사실 거의 비슷한 말로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얘들아 엄밀히 말하면 같은 건 아니에요. 왠 줄 알아? 근데 요 말에는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이것도 직선이죠. 얘는 함수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얘가 더 큰 범주예요. 말 자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거의 이런 거일 거니까 같은 거를 보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1차 함수는 중2 때 배우고 요게 기본꼴입니다. 맞지? 설명드리자. 여기가 기울기, 여기가 y절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나오면 좀 쉬운 문제예요. 여기 넣으면 되거든요. 알겠지?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또 역시나 함수 문제예요. 자, 함수 문제입니다. 왜? 2차 함수가 요 직선이랑 접한대요. 함수 멘트거든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직선을 만든 다음에 방정식스럽게 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만들어 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 왜 쉽냐면 기울기를 줬단 말이야. 즉, 그 말은 뭐다? 직선 만들려고, 뼈대를 만들려고 기울기 준 거예요. 요거 할 줄 알면 됩니다. 알겠지? 다시. 왼쪽 문제는 다 직선을 줬는데, 이번 유형은 직선 만들 줄 아냐는 거야, 네가. 그 다음은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어디로? 방정식으로. 자, 연립해서 2항까지 깔끔하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접한다. 교점 몇 개예요? 한 개야. 실근 한 개입니다. 판별식이 0이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막상 까보시면 판별식 문제 혹은 근계수로 가는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구해보시면 판별식 0이다로 B를 구하면 되겠죠. B를 구하면 직선 완성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574번 가볼게요. 비슷해 보이는데 왜 별 3개인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여기는 공부를 좀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뭐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는 걸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왜 대단원 제곱은 방정식인데 함수가 나오냐고요. 결국 이제 이걸 해석해보면 방정식 문제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딱 제가 외우가 하나입니다.
함수에서 교점은 방정식의 근입니다. 실근. 아시겠죠? 그러니까 허그는요. 허그는 교점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엄밀히 말하면 실근의 개수야. 근의 개수가 아니라.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왜 어렵냐면요. 자, 위에 두 문제는 왜 쉽냐면 기울기를 주면 식의 뼈대를 잡기가 되게 편합니다, 사실. 그치? 근데 지금처럼 어떤 지나는 한 점을 주잖아. 그러면 생각보다 뼈대 잡는 게 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똑같아요. 여기서 식을 만든 다음에 접한다, 판별시 여기다 할 겁니다. 근데 요 식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자,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마지막에 묻는 거 보시면 기울기 나와 있잖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시키는 대로 보세요. 그럼 기울기를 m이라고 볼게요. 이제 m으로 이름을 바꿀게요. m 값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저희한테는 그러면 기울기가 있고 뭐도 있어요. 한 점을 지난대요. 요거 두 개로 식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공식도 있긴 해. 사실은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긴 한데요. 이렇게 바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공식으로 만드는 거고 공식을 모르는 상태로 뭐 하면 돼요? 어쨌든 기울기를 뒀으니까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지. 기울기 m이라 주고 그 다음에 지나간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입해보시면 b는 m 플러스 1이 되고요. B 자리에 m 플러스 1을 넣으시면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즉 저는요, 이 직선 대신에 m에 관한 식을 쓰겠다. 요 만드는 게 살짝 어려워서 별색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위에처럼 기울기를 주면 사실은 되게 쉬워요. 기울기가 너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 한 점을 지난다라고 나오면 이제 뼈대를 만들 때 마지막에 묻는 게 기울기니까 m이라고 두고 지난다. 대입해서 이 식을 m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할 수 있겠지. 연립해서 판별식이 여기다가 m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m에 관한 식이 나오거든. 근데 아마 m이 보시는 것처럼 쌤이 두 개예요. 아마 m에 관한 2차 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m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센스 있게 m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곱하는 문제예요. 아마 근계수로 그냥 곱만 구하시면 됩니다.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느낌.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라센 가볼게요. 요거 제가 라센에도 몇 개 없는데 좀 짚어준 것만 하고 쉴게요. 지금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시 저는요, 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요거 두 개로 그냥 다 푼 거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라이트 생 가볼게요. 약간 이게 출판사 다른데 좀 문제가 비슷하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저 페이지는 77쪽입니다. 77쪽이고요. 여기부터가 아마 숙제인데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에 585번 한번 풀어보시면. 이거는 저희 지난번에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나와 있고 함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묻는 거는 방정식으로 봐요. 일단 한번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시범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아까 그 가빈에 물어본 그 문제입니다. 이제 막상 까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별표친 그 문제가 될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읽어보시면 어떤 여기 있는 f라는 함수랑 식은 안 나와 있어요. 어떤 f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한테 교점의 x 값을 알려준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그리고 이 문제의 마지막은 방정식 문제입니다. 이 방정식의 근을 한번 더해봐라. 자, 지금부터 여기 한번 채워서 얘랑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해볼게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방정식처럼 바라볼게요. 자, 어떻게 하자?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자, 외우세요. x축은 y는 0입니다. 얘를 대입해보시면요. 이 식이 뭘로 바뀐다? 참고로 얘들아, 식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2차 함수였어요. 그 말은 얘가 2차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여기서 교점의 알파 베타는 결국 여기서 두 근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근을 준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 근의 합까지 알려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만 딱 떼시면요. 요게 지난번 숙제였죠. 기억나세요? 저희 앞에 별표 치고 맨 마지막 여기 요령 있잖아요. 조금 더 말해줘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 친구의 근을 뭐 예를 들어 대문자 AB라고 두고 근의 의미를 떠올려서 근은 대입했을 때 내는 거니까 대입도 가능하고요. 얘도 근이니까 대입도 가능하고요. 제가 그 당시 무슨 말 했냐면 둘 다 껍데기는 F니까 뭐 얘랑 같다. 얘랑 같다라고 두고 이제 이 식으로 얘를 푸는 문제예요.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한번 나머지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놓고 주면 이제 방정식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주면 이제 함수에서 해석해서 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번 해석을 할 줄 알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593번에 말로만 할게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593번. 나머지는 심지어 B 플러스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준비하면서 좀 그러니까 똑같단 말은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모르겠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요 다음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지 못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시험 대비입니다. 까먹지 마시고 정확하게 숙제를 하세요. 자, 593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왜 해보냐면 그 두 번째 문장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자, 밑줄 봐보실래요? 저 말 때문에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학기 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적어도라는 문장을 많이 볼 건데 혹시 나오나 적어도 한 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 점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란 말은 뭐예요? 자, 여기 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저의 세계에 오세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한 명? 2명 돼요? 3명, 4명, 5명. 즉 사실상 무슨 말이다? 적어도 한 점은 여러분들 같은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한 점 이상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소 하나인 거예요. 2개면 좋고요. 3개도 되겠죠. 그럼 자, 이 문제는 아까 날선역이 무슨 문제예요? 1개도 되고 2개도 돼요. 아까 그 만난다 문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어려진 거야.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양해. 만난다. 적어도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인 거예요. 둘 다 한 점, 2점 되는 거고 이제 방정식으로 보자면 실근을 가진다.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약간 표현상의 차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할 줄 알길 바래요. 알겠지? 그래서 아마도 이제 판별식 가서 0 이상이다. 실근이다. 문제로 푸시게 되겠죠. 알겠죠?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 시간 7분인데 17분까지 쉬었다 할게요.
자, 요거 정말 중요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